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깊은 지식을 얇고 넓게 더하여 줄 7분 역사 8월 14일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 1040년에 동카드 1세가 그의 사촌이자 라이벌인 막 베아드와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왕위를 두고 동카드 1세 왕과 막 베아드 경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사촌지간이면서 정적이었죠. 1040년에 맥베스가 군대를 이끌고 던컨 1세를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동카드 1세가 막 베아드에게 전사하자 막 베아드가 스코틀랜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1264년에 제노바가 사세노 전투에서 베네치아 무역 호송대 전체를 포획하였습니다. 13세기 중반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을 놓고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1264년 제노바 함대는 베네치아 함대를 동쪽으로 유인한 뒤 사세노 근처에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제노바군은 베네치아 함대를 대파하고 무역선 전체를 포획했습니다. 결국 제노바는 베네치아와의 무역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352년에 브르타뉴 왕위 계승 전쟁 중 모롱 전투에서 영국이 프랑스군에 승리하였습니다. 14세기 중반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100년 전쟁으로 국력 소모가 심했습니다. 그때 브르타뉴 공국의 계승권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죠. 1352년 9월 잉글랜드군이 프랑스의 브르타뉴 원정군과 모롱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열세였던 잉글랜드군이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죠. 이로써 잉글랜드가 브르타뉴 계승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1592년 존 데이비스가 포클랜드 제도를 처음 발견합니다. 16세기 말 영국의 항해자 존 데이비스가 남대서양 지역을 탐험 중이었습니다. 1592년 8월 그는 우연히 남극해에 작은 섬들을 발견하였죠. 이 섬들이 바로 포클랜드 제도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아직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존 데이비스는 이 섬들에 상륙하여 영국의 영토를 선언했습니다. 1814년에 모스 협약이라고 불리는 휴전 협정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당시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동군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1814년 스웨덴군이 노르웨이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던 중 8월 14일 양국 대표들이 모스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휴전 협정을 맺고 전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의 이름이 바로 모스 협약이죠. 1829년에 조지 4세의 후원과 아서 웰즐리의 주도로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1820년대 영국에서는 신학대학 설립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조지 4세 국왕이 설립을 후원하기로 했고 영국 총리였던 아서 웰즐리가 설립을 주도합니다. 1829년 조지 4세의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런던의 킹스 칼리지가 개교했습니다. 아서 웰즐리는 교육 이념을 놓고 원칠시 백작과 대립했는데 이때 해결한 방법이 결투를 통한 해결이었습니다. 배터시 필드의 결투로 아무도 죽지 않고 아서 웰즐리의 승리로 그의 교육 이념으로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1880년에 독일 쾰른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쾰른 대성당이 완공되었습니다. 쾰른 대성당의 건립은 13세기에 시작되었는데 1560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세기에 다시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건축이 진행됐죠. 마침내 1880년 대성당이 완공되어 정식 개공식을 가졌습니다. 고딕양식의 쾰른 대성당은 독일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1893년에 프랑스가 자동차 등록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1900년에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러 온 8개국 연합군이 북경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의화단이라는 민족주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의 간섭을 반대하며 내정 간섭과 조개 지배에 항거하려 했죠. 그런데 1900년 의화단이 난징에서 외국인 장로교 선교사와 변호사 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8개 서구열강은 의화단 진압을 위해 연합군을 조직하고 북경으로 진격했습니다. 8월 14일 연합군이 북경에 입성하면서 의화단 운동은 진압되었습니다. 1920년에 제7회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 개막이 되었습니다. 1941년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처칠과 루즈벨트가 전후 목표를 명시한 대서양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죠. 1941년 8월 두 지도자가 뉴펀들랜드에서 회담을 갖고 대서양 헌장이라는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연맹 강화, 국경 보전, 민족 자결의 원칙 등 전후 세계 질서 확립을 위한 목표들이 담겼습니다. 1945년에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수락했습니다. 1945년에 중화민국과 소련이 중소5동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947년에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에 1948 런던 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1969년에 영국이 북아일랜드에 군을 배치하고 37년에 걸친 배너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계와 개신교계 간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1969년 8월 가톨릭 민간인에 대한 폭력 사태가 빈발하자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후 북아일랜드 주둔 영국군은 배너 작전이라는 이름의 작전을 수행하였죠. 이 작전은 3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71년에 바레인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1995년에 말레이시아의 광역전철이자 도시철도인 스름반선, 포트클랑 선이 개통해 말레이시아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2002년에 해왕성의 위성인 할리메데와 4호가 발견되었습니다. 태양계 외곽 행성 해왕성은 오랫동안 위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개의 위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005년에 헬리오스 항공 522편이 그리스에서 사고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탑승원 121명이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4일 헬리오스 항공 522편이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해 프라하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비행 중 산소 부족으로 기장 및 부기장이 모두 실신하여 비행기는 조종 불능에 빠져 결국 그리스 북부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사목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자 한국 천주교회도 그를 초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시아 순방 의지를 밝혀왔죠. 2014년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등 5박 6일 일정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교회의 역사와 신앙을 조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5년에 미국이 쿠바와의 관계를 단절한 지 54년 만에 쿠바 하바나의 미국 대사관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1960년대 쿠바 혁명 이후 관계 단절이 길어졌죠. 그러다 2014년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7월 미국과 쿠바가 수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같은 해 8월 14일 미국은 54년 만에 쿠바 하바나에 대사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랜 대립이 해소되는 듯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냉각 기류가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1592년에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대승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외장 와키자카가 이끄는 일본 수군이 한산도 근해에 침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들을 맞이했죠. 조선 수군은 먼저 소수의 판옥선으로 왜군을 한산도 앞 해로로 유인하며 도망가는 연기를 하고 왜군은 추격 도중 와키자카의 지휘가 약해진 틈을 타 하객진으로 무찔러 조선 수군이 대승한 해전입니다. 이 전투는 이후 임진왜란 3대 대첩이 되게 됩니다. 1960년에 북한의 김일성이 남북연방제를 제의했습니다. 1960년 당시 남북한은 한반도를 둘로 가르고 있었죠. 이때 김일성은 8월 14일 남북대화제의 서한을 통해 남북연방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나 공업 생산력이 남한보다 우위라고 판단하고 연방제를 도입해 남한을 흡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했으나 결국 남북연방제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단 극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한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야당 없이 국회에서 가결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협정을 맺고 국회 비준을 추진했죠. 그러나 야당은 강경히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경제협력 자금을 확보했지만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김대중 등 재하인사 24명의 내라는 모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970년대 후반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권은 김대중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집중 탄압했죠. 1980년 8월 14일 김대중을 포함한 24명에 대한 내라는 모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야권 인사들이 정권 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허위이고 조작된 것이었죠. 이 재판은 군사정권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적 탄압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사의 어두운 그늘을 남긴 사건입니다. 1988년에 프로 권투 선수 문성길이 세계 권투 협회 벤텀급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이후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2000년에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가
4년 만에 재가동되었습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에 서울지방법원이 수지 김사건 유족에 42억 국가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아내인 김옥분을 살해한 윤태식과 간첩 사건을 조작하여 국민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국가안전기획부가 저지른 정보조작 범죄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4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간첩 조작으로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 배상 판결로는 당시 역대 최고 액수였습니다. 2009년에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관련 삼성 특검이 진행되어 이건희 전 회장 등에게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2009년 삼성 SDS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저가로 배정했습니다. 이는 시세보다 70%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정 주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2012년 삼성 특검이 발족되었고 이건희 회장은 세금 포탈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건희 회장은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배임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2010년에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가 KIA 타이거즈 김희거를 상대로 홈런을 치며 9경기 연속 홈런이란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2012년에 포항야구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워진다. 이 명언은 미국의 시인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